분노한 스킨스틸러에게 레벨 1 복도를 따라 쫓기던 중 저와 제 팀은 복도 끝에 몰려 신비로운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 표지판엔 출구라고 적혀 있었고 우리는 이 백룸에선 보이는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구라 불리는 문 너머에 있는 것이 우리가 겨우 살아남은 것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작던 내 팀이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니스는 레벨 제로에서 무서운 존재에게 잡혀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스킨스틸러에게 잡아먹혀 대체됐고 앤드류는 추격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와 벤, 다이앤뿐이었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레벨이 지금까지 겪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공포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레벨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행자들은 이곳을 특이한 레벨들 중 하나라고 부르며 단 하나의 느낌표로만 불립니다. 여기는 멈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목숨을 부지하려고 달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걸 믿어주세요. 그 층은 병원의 복도를 닮았고 무균실 같은 하얀 벽과 리놀륨 바닥이 있었습니다. 문 반대편에서 본 빨간 불빛이 이 안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두 층에서 익숙해졌던 일반 천장 조명 대신 이곳의 유일한 빛은 복도 전체 길이에 걸쳐 터무니없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된 수십 개의 빛나는 비상구 표지판뿐이었습니다. 복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끝없이 뻗어 보였습니다. 비상구 표지판이 붙은 문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문들은 전부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출구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저 끝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들은 오래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레벨 1으로 돌아가는 문이 닫히자마자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공습 경보 사이렌 같았고 대학 때 PS1으로 사일런트 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소리는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고 마치 사방에서 동시에 울리면서도 정작 어디에서도 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열리며 딸깍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문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빨간 레벨로 부르는 느낌표 레벨은 온갖 괴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복도 여러 문 뒤 어두운 지하 묘지에 숨어 있습니다. 헤이슬링 같은 일부는 당신을 내버려 두지만 대부분의 괴물들은 최소한 공격적이고 최악의 경우 치명적입니다. 이 레벨이 어떤 지능적 힘에 의해 통제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동화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존재들은 여행자가 빨간 레벨에 들어올 때마다 마치 상어떼에 떨어진 피처럼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쫓아온 괴물 중에는 지난 레벨에서 가까스로 피했던 스킨스틸러와 벽을 타고 다니는 팔덩어리 클럼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달릴 때 가끔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혐오스러웠습니다. 땀 냄새가 진동했고 강한 인간체취와도 비슷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것을 겪는 것은 정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레드레벨에서 만난 생물 중 가장 끔찍했던 건 하운드들이었습니다. 하운드들은 멀리서 보면 인간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넓게 봐야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몸이지만 네 발로 걷기에 더 적합하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마치 프랑켄슈타인 같은 미친 과학자에게 개를 만들라고 했는데 인간의 부품만 주고 개에 대한 설명도 아주 모호하게 해준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운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생물들은 개처럼 네 발로 쉽게 걷습니다. 이들은 옷을 입지 않지만 머리에는 항상 두껍고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릴 정도로 길게 들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 아래는 기형적으로 변한 해골 얼굴과 연도날 같은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입이 있습니다. 뼈가 드러나는 주된 이유는 이 존재가 채워지지 않는 식욕으로 자신의 피부를 뜯어먹기 때문입니다. 하운드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유기물과 무기물 모두 강력한 이빨로 뼈까지 부수며 먹어치웁니다. 우리는 끝이 없어 보이는 복도의 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면서 여러 마리의 하운드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운드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던 건 이 생물들이 주로 매복 사냥꾼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속도를 내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결국 하운드들은 아무리 가까이 다가와도 에너지가 떨어져 다시 느려졌습니다. 엔티티들에게 쫓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일부 구역에는 길을 막는 잡동사니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버려진 병원에 있을 법한 것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의사 가방, 휠체어, 이동식 병원 침대였습니다.
처음 복도에 들어섰을 때는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그것이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복도는 구불구불한 굴곡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곳은 너무 완만해서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으며 또 어떤 곳은 너무 급격하고 갑작스러워서 한두 번은 벽에 그대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굴곡에는 출구 표지판이 붙었지만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 가짜 출구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일부 문은 어둠 속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쳐버린 후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어둠이 백룸의 또 다른 층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짜 출구 중 한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다이앤이 저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그건 출구가 아니에요, 닥터 밥. 다이앤이 말했습니다. 우린 모두 지쳤지만 이곳에 속으면 안 돼요. 다이앤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어두운 방이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고 죽음뿐임을 알면서도 저는 두 연구원에게 합류하기 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끔찍한 곳의 유혹은 그만큼 강렬했습니다. 문턱 너머 어둠 속에서 저는 희미하게 빛나는 두 눈과 넓게 벌어진 빛나는 입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룸, 다른 층 어둠 속에서 본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얼굴과 그 얼굴이 달린 무언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피로 때문이었거나 아니면 순수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연구원 벤이 돌아와 문을 다시 쾅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산하게 빛나는 얼굴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혹 더 다가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붉은 구역은 장기 정착이 불가능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지만 괴물들로 가득한 복도가 항상 쉴 틈 없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잔해 속에서 아몬드 워터를 더 발견했습니다. 아몬드 맛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달리며 잃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착한 지 얼마나 됐지? 어느 정도는 헛수고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틀거리며 따라오는 사냥개들과 얼굴을 훔치는 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내가 뒤돌아봤다면 우리가 얼마나 왔는지 몰랐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방향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도는 여전히 어느 쪽에서 봐도 일직선처럼 보였고 짙은 붉은 안개 속으로 뻗어 있었다. 마치 건물 꼭대기가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갈릴 수 없었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우리는 더 늦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다. 타나온 사냥개 소리와 피부를 훔치는 자들의 웅얼거림이 우리 주위에 울려 퍼졌다. 덩어리들이 천장을 따라 쫓아오고 수십 개의 발이 우리를 향해 뻗으며 끔찍한 악취가 목구멍을 덮쳤다. 더 이상 못 가겠어. 연구원 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에 손을 얹었다. 끝까지 가기도 전에 탈진해서 죽겠어. 정신 차려 벤. 넌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셔츠 깃을 잡아 일으켰다. 우린 끝까지 갈 수 있다. 다이앤과 내가 널 얻고라도 말이야.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듯 문이 열렸다. 또 다른 출구였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완전히 검은 공허가 펼쳐지는 대신 이 방은 백룸의 또 다른 레벨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바깥처럼 보였다. 믿기 어려웠다. 모두가 그랬다. 우리는 나무가 늘어선 4개의 흙길을 봤다. 나무가 너무 커 하늘은 안 보였지만 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도했다. 리퀘어 1의 녹색 구역에서 식물을 만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은 후라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지지 않았다. 그 교훈은 뼈 아프게 배웠으니까. 머리 위에 짙은 회색 안개가 끼어 있었다. 공기는 고요했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섬뜩했지만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껴 속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다이앤이 아까 빨간 복도에서 테이프 레코더를 찾았어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기기를 꺼냈다. 우리는 다이앤을 둘러서고 그녀가 재생을 눌렀다. 테이프는 잡음과 발자국 소리로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제리의 추종자들과 그들의 비밀에 관한 모든 걸 잊어버렸고 그러는 도중에 거의 들킬 뻔했다. 제리가 누구냐고 벤이 물었다. 다이앤이 그를 조용히 시켰고 테이프는 계속 재생됐다. 4-5시간쯤이면 도착할 것 같아. 목소리가 말했다. 잠깐, 저 벽은 분변이 없었는데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군. 우리는 테이프에서 남자가 벽을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들었어. 이건 다른 레벨들과는 아주 다르군.
그가 말했어.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는 걸 들을 수 있었지. 그리고 우리는 레드레벨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도착을 알렸던 바로 그 요란한 사이렌을 들었고 녹음된 남자 목소리는 더 불안해졌어. 우리는 그가 달리며 옷 스치는 소리와 거칠고 다급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제 뒤엔 수백이나 되는 개체들이 있어요. 복도를 달리지만 얼마나 더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 순간 녹음기를 떨어뜨렸고 테이프에는 하운드들, 스킨스틸러, 알 수 없는 존재들의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그 남자의 비명만 남았습니다. 그 후 우리 셋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내용은 우리를 불안하게 했지만 이 테이프는 백룸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머문 흔적, 즉 메이저 익스플로러 그룹이라는 집단의 흔적을 보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 중 누구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곳 아래에 우리와 같은 임무를 가진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 모두가 죽지 않았다는 첫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테이프 속 남자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젤이라는 사람 또는 무언가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종류의 세력을 이끄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아몬드 워터를 더 마시고 계속 걸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개는 거치지 않았고 나무들도 드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가끔 건물이 보였지만 희미하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으스스했던 건 여전히 소리 아니면 침묵이었습니다. 숲에서 흔한 새나 곤충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나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부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곧 그중 일부 소리는 더 의도적인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이앤은 걸음을 멈추고 숲속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벤과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쪽으로 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덩굴로 조각된 것처럼 보이는 웅크린 형체였습니다. 그것은 네 발로 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를 향해 한 손을 들어 올려 손짓을 했습니다. 그 너머로 우리는 더 많은 존재들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끼를 물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돌아서 왔던 길로 갔습니다. 숲속 생명체들은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이 숲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돌아오는 내내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정확히 몇 마리의 숲속 생명체가 있는지 볼 수는 없었지만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덤불을 헤치며 달려오는 발소리로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들어왔던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 전에 문 아래쪽에 붉은 빛이 한 줄기 비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벤, 다이앤, 저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다시 열고 싶지 않았고 숲에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백룸 여행 중 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이었고 하나를 벗어나면 더 큰 화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셋을 세고 우리는 문을 빌어 열었습니다. 그 존재들은 우리가 돌아온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사냥개들이나 덩어리들 혹은 가죽을 훔치는 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네모난 몸과 노란 피부의 인간형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하게 웃는 얼굴을 하고 손에는 빨간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의 우스꽝스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아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마치 밤늦게 파티를 끝내고 집에 가는 사람들처럼 발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붉은 빛이 그들의 각진 얼굴에 으스스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존재들이 파티 참가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바닥에 입이 달린 기이한 존재들로 좀비나 민속에 나오는 많은 다른 괴물들처럼 한번 물면 인간을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그렇게 변하기 위해 겪어야 할 끔찍한 과정을 상상만 해도 몸서리칩니다. 모퉁이를 돌자 다이앤은 어둠 속 바닥에 있던 덩어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이앤을 5손으로 감쌌고 벤과 저는 온 힘으로 그녀를 그 괴물에게서 겨우 빼냈습니다. 다이앤을 구하는 사이 우리를 쫓던 존재들도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겨우 도망칠 수 있었던 건 눈 없는 덩어리가 사냥개 한 마리에 4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보였지만 다른 곳이었다면 웃겼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불길한 붉은 조명이 전체 상황에 잔혹한 폭력성을 더해주었고 실제로 피가 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셋 모두 복도 끝까지 살아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출구가 진짜 출구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거의 들어갈 뻔했던 수많은 가짜 출구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어느 순간부터 복도가 더 이상 꺾이지 않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 말고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문을 확 열었고 우리 모두가 우르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더 이상 쫓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손목에서 진동이 느껴져서 어떻게 된 일인지 내 시계가 다시 켜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이앤과 벤은 그들의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놀랍고 기쁘게도 우리가 조사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 가져온 모든 장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앤은 재단과 연락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우리 누구도 느끼지 못했던 만큼의 희망을 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벤은 주요 탐험가 그룹과도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재단을 보고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운이 좋고 우리가 오래 살아남아 연락만 할 수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팀이 이 악몽 같은 곳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으시다면 제 파일에 있는 다른 무시무시한 변칙적 장소들을 살펴보시고 제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워 방문하고 싶지 않은 SCP 장소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